여러분은 짐카나 대회를 아시나요? 짐카나는 일반 차량으로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아마추어 경기입니다. 지그재그, S자 90도 회전, 180도 회전, 연속 8자 돌기 등 완주 시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프로 선수 못지않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열정이 느껴지네요.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원이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직접 여의도를 찾아갔습니다. 현재 K증권 글로벌 영업팀 대리 김세환 씨. 왜 스포츠카를 타시나요? 대한민국 남자가 30대 초중반이 이게 스포츠카를 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요. 주변에서 걱정도 많으시고 자리도 좁고 나중에 이제 아기도 나면 뒷좌석에 태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타고 다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2009년 구입한 에마 칙칙이. 자, 여기 있는 이 차가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쿠페 2.0 P 모델입니다. 외관은 일반 모델과 비슷한데요. 약간의 튜닝을 거쳐 레이싱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개조해서 칙칙 소리가 난다고 해서 칙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2009년 당시 밤새도록 업무에 시달린 그는 스트레스를 풀 취미를 찾다가 레이싱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일반 세단이나 일본 투스카니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시동을 걸자마자 차체에서 전해지는 그런 동력이나 이 기어 변속을 할 때마다 차가 거의 튕겨 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 차를 타다가 접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른 차죠. 아마추어 레이서로 제네시스 쿠페 사랑이 남다른데요. 가격 대비 성능, 이 섹시한 디자인, 저 같은 직장인도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국산의 스포츠카, 그게 바로 이 제네시스 쿠페, 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증권맨으로서, 아마추어 레이싱 선수로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세요. 얼마 전 있었던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경기. 국내 최대 레이싱 대회답게 86대의 차량이 참가했는데요. 그중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제네시스 쿠페 클래스. 명실상부 한국 스포츠카의 명맥을 잇고 있는 스포츠카의 지존입니다. 이번 결승 레이스는 시즌 챔피언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요. 과연 그 챔피언은 누가 됐을까요? 카톡쇼에서 경기도 용인을 찾아갔습니다. KSF 시즌 챔피언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제네시스 쿠페 클래스 올해 챔피언. 네, 안녕하세요. 서원 퍼플 모터스포츠 팀의 정의철입니다. 우선 우승 축하드립니다. 1999년 카트를 시작으로 레이싱에 입문한 정의철 선수. KSF 프로 클래스 최연소 챔피언입니다. 네, 이게 제가 타는 레이스카인데요. 챔피언의 자동차 안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경주용 자동차는 복잡하죠. 자동차의 성능이 운전을 담당하는 선수만큼 중요한 요소인데요. 정의철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를 빛내는 국가대표 스포츠카가 되길 바랍니다. 3800cc 자연흡기 엔진이 300마력이 넘는 아주 고출력 엔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레이스카로 쓰기에 조금만 이렇게 튜닝을 하면 고출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외국 레이스카들과 비교했을 때 대등한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레이스카가 또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레이싱 자격증까지 딴 증권맨, 그리고 한국 스포츠카로 멋진 경주를 선보이는 레이싱 경주팀을 만나봤는데요. 다들 멋지네요. 인생은 짧다라고 하면서 드리프트를 쫙 하면서 남자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그 광고 네. 기억하십니까? 네. 이 후륜 구동의 300마력, 더구나 당당한 차체. 이 제네시스 쿠페 저도 참 사고 싶었는데 그 인생은 짧지만 할부가 긴 바람에 제가 못 샀어요. 아니 그럼 교수님은 제네시스 쿠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반인들을 스포츠카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매니아층들이 사용하거나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레이싱카로 이렇게 재탄생을 시키니까 뭐 용접도 새로 하고 완전히 새로 만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핸들링이라든지 이 다이나믹한 맛이
약간 좀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스포츠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이 역사가 짧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GTR 같은 경우엔 그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마즈다에 있는 RX-7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 스포츠카로 다 잘 아시겠지만 혼다의 NSX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미국에서 굉장히 그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스포츠카거든요. 네. 그 차가 세계 최초의 알루미늄 그렇죠. 바디 스포츠카예요. 또. 접촉 사고가 딱 나면은 견적이 빡 이렇게 나와 그런 차였어요. 하지만 그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웃한 일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우리만의 어떤 계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탄탄한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네시스 쿠페 후속 모델로 VK라고 해서 한 3000cc급의 트윈 터보, 무려 400에서 한 500마력 가까운 그런 출력을 가지는 고성능 스포츠카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 또 ZK라고 슈퍼카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에서 슈퍼카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봐야는 알겠죠. 나와봐야 일단 아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자동차 문화 자체가 소비 성향이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자동차 문화 이런 거를 위해서 현대자동차 새로운 시도 꾸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산 스포츠카도 세계를 향해서 날개를 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지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